자, 그럼 세부 지시사항을 하나씩 작성해서 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쪽 테두리 부분,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쪽 테두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표지를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디냐면, 여기 괄호 1번 돼 있죠? 이게 쪽 테두리예요. 이 두 줄짜리를 가장자리 여기다 넣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쪽 테두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메뉴를 보면서 하나씩 할게요. 자, 미리 여러분들이 입력 작업을 다 끝내 놓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처음에 이 쪽 메뉴 화살표 있죠? 여기에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미리 위치를 더 내려서 볼게요. 쪽 메뉴에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쪽 테두리 배경이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선의 종류는 지금 이중실선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이중실선이 여기 있습니다. 두 줄짜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굵기는 0.5가 여기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두라는 말은 여기 보시면 모두 5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은 4개 방향이 전부 다 두 줄이 찍혀 나오는 거를 미리 보기 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위치는 더 밑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쪽 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쪽 기준이 여기 레디오 버튼이 눌려 있어야 되고요. 점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모두 5mm죠. 그러니까 왼쪽 5mm, 그 다음에 오른쪽 5mm, 그 다음 위쪽 5mm, 아래쪽 5mm, 4개가 모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지시사항이 없죠? 네, 그럼 여기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줄이 가장자리에 채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쪽 테두리는 끝났고요. 자, 2번 글상자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저기 여러분들 왜 위에서 보시면 제가 잠깐 넘어갔던 거 있잖아요. 이 문단 모양에 대해서 뭐 들여쓰기 10포인트를 적용하겠다. 네. 이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문단 모양도 한번 미리 좀 잠깐 볼게요. 문단 모양. 자, 문단 모양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문단 모양을 적용해야 되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약간 들여쓰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 이 수출액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보시면, 이 표보다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 문단 들여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문단 들여쓰기를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제가.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자, 막대기를 여기 지금 깜빡이도록 제가 클릭을 해놨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위에 보면서 하면 돼요, 보면서. 자, 문장의 들여쓰기. 예. 문장의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단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단 모양이라고 그랬죠. 문단 모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 앞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문단 모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뜹니다. 네. 얘를 이제 하나씩 지시사항을 이대로 이행하시면 되거든요. 자, 볼게요. 먼저 문장의 들여쓰기는 10포인트죠. 그러면은 여기 여백이 여기 있죠, 이거 들여쓰기. 네. 그래서 여기가 10포인트로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10포인트. 들여쓰기 버튼에 10포인트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백 등은 문단 모양 기능을 작성하세요. 뭐 돼 있고, 줄 간격은 여기서 세팅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160 돼 있죠. 예, 건드실 필요가 없네요. 예, 건드실 필요가 없고, 원래 이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160 기본 돼 있으니까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이죠. 양쪽 정렬 돼 있어요. 네. 다음 사이 줄 띄우기 한 줄 이건 뭐 했고 아까 다 그대로 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네, 첫 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줄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용이 된 거죠. 네, 적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보면 아까 강제 개행으로 해서 넘어갔던 자리 있죠. 강제 개행으로 해서 넘어갔던 자리가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죠. 지난해라고 하는 이 지 앞에도 여기 문단 들여쓰기 돼 있죠. 문단이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10포인트 들여쓰기가 적용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또 들여쓰기가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들어가서 보면 이쪽 수출입액, 수출입액 증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수출입액 증가 부분, 이쪽이죠, 이쪽.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도 똑같이 갈게요.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 해서, 자, 여기에 들여쓰기 10포인트만 딱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설정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도 역시 적용이 돼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는 들여쓰기를 적용할 곳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제 세부 그 지시사항을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2번 글상자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상자가 어디 위치 있는지 시험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여기입니다. 이 부분 글상자. 네, 여기 뭐 색깔 뭐 사각형 들어가 있죠. 얘를 글상자로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글상자 박스를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글상자를 넣기 위해서는 지문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가로 글상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가로 글상자. 네, 그래서 여기 입력해 보시면 여기에 가로 글상자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십자 모양으로 커서 모양이 바뀌는데 대강 드래그 합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크게 넣으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사이즈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 크기와 너비는 100에서 11로 가죠. 그러면 가로 100 엔터 누르시고요. 그 다음 높이가 9.76을 11로 바꾸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를 자리 차지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본문과의 배치가 자리 차지가 이 버튼입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가로 종이의 가운데는 어디서 세팅하는 거냐면 여기서 더블 클릭을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라고 뜹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가로 종이의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죠. 가운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0mm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세로 종이의 위라고 되어 있죠. 세로 종이의 위, 그 다음에 얘를 19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깥 여백을 하기 위해서 여백 캡션을 누르시고요. 바깥 여백이라고 여기 써있죠. 아래쪽 부분을 8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 속성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 탭을 누르시고요. 선 속성에서 검정 색깔이 색깔이죠. 그러니까 검정색 RGB 000 값인 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실선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굵기는 0.2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우기 메뉴를 눌러서 색 채우기를 세팅할 겁니다. 면색을 반드시 여기 색 버튼에서 면색을 선택하시고 주황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보시면은 주황이라고 하는 색깔을 찾아줘야 됩니다. 오피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주황이 있죠. 근데 주황이 255, 132, 58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마 이게 저기일 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원래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 RGB 색상 값이 분명 맞게 찍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지금 그 프로그램의 약간 버전 차이 때문에 색상 값이 다르게 되어 있을 건데 몇 프로 밝게라고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해당 색상의 그 밑에 쪽에 이 퍼센테이지 밝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255, 102, 0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색깔이 이 색깔이구나라고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황이라는 거는 일치하죠. 시험장에서는 이게 RGB가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255, 뭐 원래 132, 58이라고 가정하고 80% 밝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일치한다. 근데 여기는 그냥 값이 다르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세팅이 끝났고요. 다음 3번 제목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목은 이 글상자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한번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자, 먼저
세팅을 먼저 하셔도 되고 글자 입력을 먼저 하셔도 되고 뭐 본인 선택입니다. 어떤 걸 먼저 하시건 본인 선택인데 뭐 글자 먼저 입력할게요. 네. 자, 똑같이 입력할게요. 담배 수출 10억 달러 달성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를 이렇게 꼭 잡으셔야 돼요. 글자 편집하실 때 이렇게 막대기가 깜빡이는 상태로 백날 편집하셔봤자 안 됩니다. 범위를 잡으시던지 아니면 이 사각형 테두리 부분 이 클릭하셔서 점이 찍힌 상태로 이렇게 8개 점이 나오는 상태로 객체가 선택이 돼 있어야 그래야 글꼴 설정이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두 가지 중에 원하는 방식으로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범위 잡겠습니다. 범위 잡고요. 위에 메뉴 지시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제목이죠. 네, 16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바꿔주셔서 엔터 누르시고 휴먼 고딕으로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네, 휴먼 고딕 입력해 주셔서 바꾸시고 장평이라고 하는 걸 바꾸기 위해서 글자 모양을 누를게요. 글자 모양 보시면은 여기에 장평을 설정할 수 있죠. 105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가는 -5 값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진하게 버튼이 여기 있죠. 눌러줍니다. 그 다음 주황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자 색을 여기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바꾸겠습니다. 50% 어둡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피스 누른 다음에 주황색 50% 어둡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얘입니다.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니까 여기에서 설정을 한번 누르시고 여기에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3번 제목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을 해볼게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의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바로 이 부분 2라고 하는 숫자 부분을 바꿔야 되는 거죠. 2020에서 이 앞자리를 세팅을 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막대기가 깜빡이도록 포인터 위치를 놔두고요.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가서 하나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여기에 이 지금 보시면 서식 메뉴 쪽에 여기에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메뉴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고요. 자, 문제를 지시사항을 하나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모양은 세 줄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세 줄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한 컵 윤고딕이니까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쭉 내리시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컵 윤고딕 정확히 740이죠. 그럼 여기서 한 컵 윤고딕 원래 이거를 지금 글꼴이 여기선 지금 안 깔려 있는데 원래 시험장에서는 이 글꼴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분들이 지금 글꼴이 안 깔려 있으면 폰트 설치를 하셔야 돼요. 폰트 설치하는 거 한번 제가 그냥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시험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글꼴을 집에서 연습하시는 걸로 똑같이 하실 거면 원래는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폰트 설치 좀 하겠습니다. 폰트 설치. 자, 폰트 설치 들어갈게요. 네이버 한컴 윤고딕 740이라고 하는 폰트를 저는 좀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한컴 윤고딕 740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폰트를 다운받을게요. 네,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컴 윤고딕 740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구글링으로 검색하겠습니다. 한컴 윤고딕 740 이런 데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또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설치가 되려나? 네, 여기 있죠. 한컴 윤고딕 740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그 사이트마다 다운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폰트가 안 깔려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구글링 검색하셔가지고 해당 글꼴을 다운받으셔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알고는 계셔야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하는데 폰트 설치는 할 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그냥 압축 풀겠습니다. 압축 풀기 하셔서 풀었죠. 그래서 설치할게요. 그래서 여기 설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 TTF입니다. 예. 설치 눌러주고 네, 됐죠. 네, 됐습니다. 설치됐고 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뭐 웹하드나 뭐 그런 데에다가 마이박스나 이런 데 보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다시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컴 윤고딕 740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잠깐 저장 버튼을 잠깐 누르고 껐다가 다시 킬게요. 네, 껐다가 다시 키겠습니다. 저는 한글 2010을 다시 실행할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한번 재시작을 하셔야 돼. 글꼴이 없으면.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한글 2010. 한컴 오피스 2010이죠. 네, 다시 할게요. 자, 아까 저 작업했던 거 불러오겠습니다. 네, 미리 저장해놨죠? 자, 다시 불러올게요. 자, 여기서 다시 문단 첫 글자 장식 가겠습니다. 자, 여기 서식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죠? 자, 바꾸겠습니다. 세 줄이었죠? 네, 세 줄 하고 글꼴 한컴 윤고딕 740. 자, 글꼴 설치하니까 있죠? 네, 아까는 없었는데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은 이게 윈도우즈 폰트라는 폴더 안에 이게 적용이 돼서 저장이 된 겁니다. 740으로 바꾸시고 면색은 남색으로 바꾸라고 했죠. 자, 그럼 면색을 여기서 해서 RGB 색상을 직접 넣는 게 방법입니다. 다른 색을 누르신 다음에 58,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31을 직접 넣으시면 자동으로 남색 설정이 됩니다. 설정 누르시고요. 자, 본문과의 간격은 3mm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했죠? 설정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이 안에 클릭을 하셔서 막대기가 크게 깜빡이죠? 얘를 한번 드래그해서 범위 잡으신 다음에 글자색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얀색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에 여기에 하얀색이 있죠? RGB 255 3개짜리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바깥쪽 한번 클릭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문단 첫 글자 장식은 끝났습니다. 자, 5번 지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지문은 표에 대한 내용인데 실제 우리가 미리 표를 그냥 간단하게 뼈대만 만드는 작업만 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만 해놨는데 하나하나씩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 5번을 보면서 작업을 하나 먼저 체크해보면 너비가 78에서 8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체크하는 거냐면 원래 이제 이 표를 클릭해서 이 가장자리 선 부분에 갖다 대면 십자 모양이 뜨는데 여기서 이 점이 8개가 뜨죠. 거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개체 속성을 누르시면은 이 크기 값을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은 안 되지만 이 개체 속성상에서 봤을 때 현재 너비 값과 높이 값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78에서 80이니까 너비는 뭐 딱히 수정할 필요가 없죠. 네, 이미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높이 값이죠. 33에서 34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27로 되어 있으니까 사이즈를 넓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9번부터 이 빈칸까지 다 드래그해서 잡으시는 게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셔도 되고요. 왼쪽 버튼으로. 아니면은 F5 단축키라는 게 있습니다. F5 단축키. F5 키를 한 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회색 점이 뜨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빨간 점이 뜹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은 그냥 기능 설명드리는 거예요. F5를 한 번 눌러서 회색 점이 찍힌 상태에서 이 방향키를 누르시면 초점을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F5를 한 번 더 누르시면 해당 점이 빨간 점으로 바뀌면서 이 지점을 시작점 기준으로 범위를 잡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F5를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전체 범위를 잡는 형식으로 동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전체 범위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누르고 아래 방향키를 한 번 눌러줍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아래 방향 키를 한 번 누르면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아래 방향 키 한번 누르면 전체적으로 높이를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점을 이렇게 선에다 대고 이렇게 해서 점 8개 나오게 한 다음에 개체 속성 버튼을 눌러가서 사이즈를 확인해 보시면은 높이가 이번에는 33에서 34mm 안팎으로 범위에 들어가도록 세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셀의 안쪽 여백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은, 자, 여기 여백 쪽 볼게요.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이니까 표로 가겠습니다. 표. 여기입니다. 표. 모든 셀의 안여백이라고 문장 있죠? 여기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을 2mm로 맞춰야 되니까 왼쪽 2mm, 오른쪽 2mm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셀 높이가 각계라고 있는데 뭐 얘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만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범위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셀 높이를 각계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근데 아마 변화가 없을 거예요. 네. 원래 그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셀 높이를 각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 다시 한번 크기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기본에서 맞죠? 지금 33에서 34로 높이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 보이고 너비도 78에서 80 사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해서 한번 참고하세요. 자, 테두리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표 안쪽 선은 실선 0.12mm죠. 그래서 표 안쪽이라는 말은 실제 보시면 안쪽 선들을 얘기합니다. 안쪽 선. 기본 실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선. 기본 실선을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0.12mm로 세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온 대로 범위를 다 잡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시면 셀 테두리 배경 창이 뜹니다. 그래서 현재 0.12로 기본이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뭐 불안하신 분들은 여기 모두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 버튼 누르시고 설정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표 바깥의 위쪽과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은 실선 0.4죠. 자, 이게 뭔 소리냐면 딱 시험지 표면상으로 보더라도 좀 더 굵은 선이 있습니다. 굵은 선 위아래 여기 이 제가 지금 잡은 부분의 위쪽이죠. 그 다음 여기 합계라고 써있는 이 합계 부분의 밑에 쪽 회색깔 밑에 쪽을 0.4로 세팅해라 이 뜻이죠. 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을 각각 세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먼저 범위 잡고 뭐 이렇게 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잡고 하셔도 됩니다. 범위 다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위쪽 아래쪽 실선 0.4로 가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실선은 얘가 돼 있고 여기에서 0.4로 바꾸시고 이쪽이 위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이 아래쪽입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 누르시고 설정 눌러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표의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다. 자, 무슨 얘기냐? 왼쪽에 테두리 보시면 실제로 선이 없죠? 그 다음 이쪽에도 보시면 선이 없죠? 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대로 범위를 잡고 오른쪽에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누르시면 선 없음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에 왼쪽 클릭하시면 없어지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뭐 적용 누르고 설정하셔도 되고 바로 설정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설정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실제로 안에 클릭을 했을 때는 빨간 점이 뜨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자, 이쪽이죠. 네. 제목행 아래쪽과 합계행 위쪽은 이중 실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행 아래쪽을 보게 되면 어디냐면
이쪽입니다. 9분 이 밑에 부분. 실제로 두 줄로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 합계 쪽 이 위쪽으로도 두 줄이 찍혀 있죠. 그 두 군데를 두 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굵기는 몇으로 하라 그랬냐면 두 줄로 하되 여기 나온 대로 0.5mm로 하라 그랬죠. 자,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이쪽을 첫 번째 줄 잡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고 두 줄짜리를 선택하고 굵기가 0.5인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0.5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아래쪽 부분 클릭해 주시면 두 줄 적용되겠죠. 적용 설정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고요. 합계 부분도 이렇게 첫 줄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하시고 두 줄 0.5 체크하고 위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만약에 한 번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그대로 여기 이만큼을 잡습니다. 네, 권련부터 여기까지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해서 두 줄짜리 0.5로 세팅되는지 확인하고 위쪽 아래쪽을 선택하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한 번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응용력이 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배경색을 주황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실제로 주황색 부분,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기엔 갈색으로 보이지만 실제 주황색을 한 겁니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제목행 부분이 되겠죠. 이만큼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테두리 배경의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른 다음에 배경을 누르시게 되면은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색을 주황색 50% 어둡게니까 여기에서 오피스로 가서 주황색 50% 어둡게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되겠죠.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글자 모양을 도둠체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둠체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바뀝니다. 진하게 설정이니까 여기 가 진하게 부분 있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색을 하향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글자색 하얀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한번 해볼게요. 그죠? 네, 하얀색.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이 끝났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합계행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행 부분이면 당연히 이 밑에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셀 배경색은 하얀색을 줘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을 눌러서 배경을 누른 다음에 색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기본에서 여기 하얀색이 있죠. 선택하시고 그 다음 이게 15% 어둡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부분입니다. 하얀색 15% 어둡게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그래서 글자 모양은 진하게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진하게를 눌러주시면 세팅이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죠.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될 게 있고 오른쪽 정렬을 해야 될 게 있고 왼쪽 정렬을 해야 될 게 있고 막 중구난방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선은 위에 첫 줄은 전부 다 가운데 맞춤되어 있죠. 그러니까 9분부터 비곡까지는 전부 다 범위 잡고 가운데 정렬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권련부터 기타까지는 왼쪽이 되어 있으니까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요. 50일 숫자에서 4까지는 오른쪽 맞춤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합계 부분도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합계 부분 선택하시고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0일, 74, 77도 나중에 블록 계산식을 할 건데 이거는 오른쪽 맞춤을 그때 가서 또 해주시는 거 되는데 미리 그냥 범위 잡고 오른쪽 맞춤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막대기가 오른쪽에 깜빡이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올라가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5번은 끝났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이쪽이죠. 네, 6번입니다. 블록 계산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합계 행에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록 합계를 산출하라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 블록 합계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61, 74, 77이 나오는데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숫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얀 색깔 테두리가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계산식으로 결과를 구해냈다라는 어떤 표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하면 합계를 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6번은 끝났습니다. 네, 6번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은 5번에 뭐 스타일 표제목에 대해서 뭐 나와 언급되어 있는 게 이거는 나중에 이 10번 부분에 여기서 또 별도로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는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5번이 아니라 10번으로 떠 있어야 정상인데 번호가 잘못 표시된 것 같아요. 네, 아닌가? 제대로 표시된 건가? 하여튼 이 표제목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문제 출제 만든 기관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잘못 표시한 걸 겁니다. 이거 10번입니다. 네, 넘어가세요. 자, 6번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캡션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션. 자, 캡션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얘는 표 아래쪽에 이게 넣으라고 되어 있죠? 자, 넣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아무거나 그냥 선택합니다. 아무 칸이나 선택하고, 여기에 표에 화살표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은, 이쪽입니다. 입력. 입력 메뉴에 화살표 넣으시게 되면, 여기에 캡션 넣기라고 있어요. 여기에 방향을 위쪽이나 아래쪽 둘 중에 하나만 합니다, 보통.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넣으라고 했던 게. 네, 캡션은 어디다 넣으라고 했어요? 표 아래에 넣으라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에 화살표 누르고 캡션 넣기, 여기에 아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표 1이라고 뜨는데,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지우겠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럼 지움 누르시고요. 계속 지웁니다. 더 이상 안 지워질 때까지 백스페이스 키를 여러 번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막대기가 깜빡이는 자리에서 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괄호 열고 네, 똑같이 입력할게요. 여기다가 괄호 열고 단위 콜론 한 칸 띄고 천 한 칸 띄고 톤 괄호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넣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치를 오른쪽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치를 오른쪽 정렬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캡션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7번은 끝났고요. 8번 각주 모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각주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1괄호라고 지금 쓰여 있죠. 네, 그래서 이 선을 따라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각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번 항목 이 자료 관세청 여기를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넣는 위치가 일단은 어디냐면 여기 현황의 황자 옆에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황자 옆에 여기다 클릭을 해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죠? 입력에 메뉴 누르시면 여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각주를 누르셔서 이렇게 1괄호가 찍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대로 들어가서 각주 부분 일단 옵션을 보겠습니다. 뭐 글자 모양 도둠, 뭐 9포인트 이걸 먼저 하셔도 되고 입력하신 뒤에 그 다음에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타자 입력 먼저 할게요. 자, 자료 콜론 관세청이라고 되어 있죠.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콜론 한 칸 띄고 관세청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를 그대로 범위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식 작업 위에서 지시한 대로 하면 되겠죠. 글자 모양은 도둠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9포인트 돼 있죠? 확인해 주시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이미 돼 있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번호 모양이 다르다라고 돼 있을 경우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정확히 그 각주 미주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번호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1, 2, 3 말고도 다양하게 있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에 따라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 표시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뒷장식 문자를 여기를 괄호를 지우시게 되면은 삭제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구분선에 대한 어떤 언급이 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원래 구분선도 따로 언급을 하는데 이 문제 유형에서는 구분선을 몇 미리로 하라고 언급을 안 했네요. 원래는 해야 정상인데 그냥 어쨌든 구분선 넣기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그냥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 길이 몇 센티미터까지 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지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언급이 안 됐으니까 그냥 설정 누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각주 부분이 끝났으면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 황 옆에 1괄호라고 하는 각주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각주 부분도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부분이죠. 차트 모양을 이제 추가를 하기 위해 묶은 세로 막대형을 쓰라 그랬는데 일단 차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열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이죠. 그럼 2018년, 2019년, 2020년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더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가 관련 담뱃잎 시가죠. 그럼 관련 담뱃잎 시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 9분부터 여기 6까지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타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계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부터 여기 이만큼까지 추가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범위를 잡고 차트 메뉴가 이 표 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아니면 입력을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에도 차트가 있어요.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방식이 바로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나는 그냥 범위 따지기 싫으니까 냅다 무조건 전부 다 범위 잡고 추가를 하겠노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한번 추가해 볼게요. 차트를 넣으면 다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정을 직접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점이 뒤로 밀리게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차트 데이터 편집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삭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삭제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차트에서 들어간 게 뭐였습니까? 18, 19, 20은 있죠. 그러니까 18, 19, 20은 있어요. 오케이, 여기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관련 담뱃잎 시가만 들어가야 되죠. 그럼 관련 담뱃잎 시가고 기타 합계는 필요가 없죠. 그럼 얘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십시오. 다 잡고 그냥 필요 없는 거 삭제하시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필요한 범위만 잡고 차트를 누르시던지 뭔가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2018년, 19년, 20년이 막대 계열로 들어가야 되고 이게 보통 관련 담뱃잎 시가가 지금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마법사를 눌러서 여기에서 지금 일단 아까 유형이 뭐였습니까? 차트 유형이 묶은 세로 막대형이죠. 그럼 유형을 일단 맞춰줍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여기 얘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에요. 자, 그다음 다음을 누르시고 여기서 열과 행을 전환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연도가 이쪽 막대로 가고 범례가 관련 담뱃잎 시가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지 나온 대로 보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잘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 누르시고요. 제목까지 한 번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담배 수출 현황이죠. 담배 수출 현황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줄 제목이나 세로 X축, Y축 제목이 전혀 없어요. 예, 여기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세팅을 해볼게요. 9번 차트 지시사항에 보면 차트의 크기를 설정해야 되죠. 너비는 8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수정이 안 되지만 바깥쪽 한번 클릭하고 차트를 한번 클릭하면은 크기를 수정할 수 있어요. 점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죠. 자, 너비 80 엔터, 그 다음 높이 70 엔터, 크기 고정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차트의 크기는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 자리 차지죠. 그럼 여기가 본문과의 배치 자리 차지입니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 가로단의 가운데 0mm를 하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실제로 여기서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을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단에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로 바꾸시고요. 0mm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세로 문단의 위죠. 세로 문단의 위 0mm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을 세팅해야 되죠. 바깥 여백을 보기 위해서 여백 캡션을 누르신 다음에 바깥 여백에서 위쪽을 5mm로 세팅을 바꿔주시고 아래쪽을 8mm로 세팅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실제로 세팅이 끝났고요. 제목의 글꼴 설정을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 누르시고 제목 부분에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누르시면 제목 모양이라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글자를 누르신 다음에 현재 보통 모양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크기가 10포인트로 돼야 되니까 10으로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버튼 누르시면 네, 완료가 됐고요. 갑축, 항목축, 범례 글꼴 설정을 보통 모양 9포인트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뭔 소리냐면 갑축이라는 건 여기 숫자 0부터 70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 부분에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 누르시면 축 이름표 모양이라고 뜨고요. 글자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실제 보통 모양의 크기 9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누르시고요. 자, 항목축이라고 하는 거는 항목축은 2018년, 2019년, 2020년 여기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누르시면은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뜨고요. 글자 부분에서 여기에 보통 모양의 9포인트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설정, 그 다음에 범례라고 하는 부분은 이 관련 담뱃잎 C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블 클릭 누르시면은 범례 모양이 뜨고 글자 탭에서 보통 모양의 9포인트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설정 눌러 주시고요. 자, 다음에 표의 아래 단락에 배치를 하라 그랬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실 때 지금처럼 여기에 표의 이 아래쪽에 이렇게 바로 나오도록 배치를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두 줄이 띄어져 있죠. 한 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 작업을 마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관련 담뱃잎 C가 기타 세 가지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얘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한번 해야겠네요. 더블 클릭 누르셔서 데이터 편집하신 다음에 기타 항목 삭제, 여기 합계 항목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최종적으로 편집이 끝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편집은 다 된 걸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면 자, 다시 한번 문제지를 좀 볼게요. 범례가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차트를 그림 형태를 보면서 나머지 작업은 하셔야 됩니다. 위에 지시사항은 다 했다 하더라도 자, 더블 클릭을 누릅니다. 범례 위치를 누르셔서 아래로 클릭하시고 설정 누르시면 아래쪽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등고선이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눈금 쪽 더블 클릭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격자선이라고도 부르죠. 여기를 실선으로 클릭해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등구선, 격자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숫자 부분을 눈금을 0에서 80까지로 해서 20 간격으로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세팅해 줘야 되니까 숫자 부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이쪽 다시 클릭할게요. 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축에서 여기 축 누르시고 세로값 축이라고 씁니다. 선택을 누르면 축 모양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 비례를 눌러주시고 자동으로 꾸밈을 해제하신 다음에 최소값은 0이 맞고요. 최대값은 80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은 20으로 되는 건데 몇 개냐면 0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눈금선, 큰 눈금선은 4개로 맞춰주시고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세팅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세팅이 다 됐으면 네,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자, 뭐 굳이 나중에 추가로 지시사항이 또 문제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범례 부분에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으면 범례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실제 선 모양을 이거를 없음을 뭐 한 줄로 바꾸시든지 뭐 하셔가지고 범례 쪽에도 뭐 테두리 같은 걸 입힐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부분 끝났고요. 자, 이제 10번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부분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는데 소제목에 해당되는 걸 봐야 돼요. 자, 소제목이라고 써있는 부분은 문장을 보시면 여기 1번 점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입 액이 일단 하나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해당되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번 담배세 해외 사례, 이렇게 두 가지가 소제목으로 여기에서는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제목을 스타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스타일 지시사항을 보면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우선 소제목 부분의 작업을 위해서 자, 아까 미리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놨죠? 1번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네,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타일을 누르시게 되면 스타일 창이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등록이라 그랬기 때문에 플러스 기호로 스타일 추가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이름은 소제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스타일 종류는 문단이 라디오 버튼으로 클릭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번호 문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 문단 번호 이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시작 번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 문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1점 얘가 되는 거죠. 1점. 네, 1점을 여기에 선택을 해주시면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거. 만약에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사용자 정의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걸 1수준으로 1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점 일단 돼 있어요. 네,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2포인트로 하라고 돼 있죠. 글자 모양은 12포인트로 눌러주시고 한 컴 도둠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컴 도둠으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 진하게 표시가 돼 있죠. 진하게 표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지시사항은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을 눌러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1점이라고 앞에 찍혀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범위를 잡고 싶어도 얘는 범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타일로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가 타자 입력한 1점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 추가했고요. 한 군데 더 추가해야 되겠죠. 당연히 소제목 2번이라고 하는 부분도 적용을 해야 되니까 똑같이 2번 담배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셔서 여기에 범위를 잡고 스타일 버튼을 누른 다음에 소제목을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2점이 튀어나오죠.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대로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스타일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표 제목입니다. 표 제목 부분. 그래서 당구장 표시로 입력한 표 제목이죠. 표 제목 스타일을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표 제목 부분에 여기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범위를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정확히 범위가 아마 이 각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네요. 네, 각주는 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스타일 누른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은 이름은 표제목이라고 입력을 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표제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스타일 종류는 문단위 라디오 버튼으로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단 모양을 누르셔서 가운데 정렬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설정을 누르고 11포인트라는 얘기는 글자 모양을 11포인트로 바꾸시고 그 다음 글꼴을 도둠체로 바꿔줍니다. 도둠체로 바꿔주시고 장평 95%로 조절해줍니다. 자, 그 다음 자가는 -2로 내려주시고 진하게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설정, 그 다음에 추가, 네,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 제목이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표 제목 부분까지 전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이 문제 번호 이거 지시사항이 잘못 나온 거예요. 네, 원래 10번입니다. 10번. 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그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림이 해당 폴더 경로에 제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연습을 하시는 경우라고 한다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미지 아무거나 적당한 걸로 비즈니스 검색하셔가지고 이미지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입력 메뉴에 그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 넣기 창이 뜨고요. 저는 미리 다운받아 놓은 게 여기 대한상공회의소 자기평가사업단에 이게 있습니다. 예, 관련된 걸 제공을 해주거든요. 워드 프로세서 제가 폴더 들어갈게요. 예, 여기 저는 이걸로 그냥 미리 다운받아 놨는데 시험장도 이걸로 돼 있나요? 맞나요? 네, 그냥 적당히 전 아무거나 이미지 미리 다운받은 겁니다. 그냥 전 이걸로 넣을게요. 자, 비즈니스 넣기를 누르면 이게 십자 모양이 뜨는데 중요한 건 넣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자, 그림을 누르셨을 때 여기에 문서의 포함이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지 지시사항을 다시 보더라도 그림을 넣을 때 보면 문서의 포함이 언급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의 포함이라고 하는 항목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네, 넣기 버튼을 누르고 적당히 그냥 이쯤에 적당히 드래그 합니다. 이제 위치 맞춰줄 겁니다. 너비는 29에 19라고 되어 있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비 여기 29에 엔터, 높이는 19 엔터 하시고, 자, 그 다음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이죠. 그래서 여기 어울림을 찾으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어울림이 되어 있네요. 오케이, 됐고요. 가로 문단의 왼쪽을 세팅하려면 더블 클릭 누르시고 여기에서 기본을 가셔서 가로 종이를 문단으로 바꾸고 왼쪽 세팅되어 있고 0mm로 바꿉니다. 세로 종이를 문단으로 바꾸고 위쪽으로 선택하고 0mm 세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깥 여백을 세팅해야 되죠. 오른쪽 아래쪽 3mm죠. 그럼 바깥 여백 여기에서 오른쪽 3mm, 아래쪽 3mm 세팅해 줍니다. 네, 그렇게 세팅했으면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치가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비중까지 이렇게 4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4줄 차지하는 방향으로 들어갔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2번 누름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름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험지의 지문을 봐도 이쪽이죠. 작성일 옆에 2021년 1월 27일 부분이 누름툴 작업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작성일 옆에 클릭을 해주시고 이 부분 콜론 옆에다가 이렇게 막대기가 깜빡이도록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누름툴을 추가해야 되니까 입력 메뉴에서 누름툴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빨간색 글자 표시가 뜹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누름툴 고치기를 눌러준 다음에 입력할 내용의 안내문에다가 문제 지문에서 제시한 이 부분 04개 점 0 숫자 넣으시면 됩니다. 왜 숫자 구간이기 때문에 04개 점 한 칸 띄고 02개 점 한 칸 띄고 02개 점 입력해 줍니다. 고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빨간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특수기호 효과가 좌측 우측에 빨간색 기호로 나옵니다. 여기다가 2021 점 한 칸 띄고 01 점 한 칸 띄고 27 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누름툴 설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13번 하이퍼링크 부분을 해볼 건데,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관련 자료라고 하는 글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하이퍼링크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하이퍼링크 창이 뜨고 표시할 문자열로 관련 자료가 찍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하이퍼링크 지시사항을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연결 종류는 웹 주소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연결 종류를 웹 주소로 바꿔주시고 연결 대상에다 클릭하셔서 http 그 다음 콜론 찍고 // samgong.com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넣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제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적용되고 한글 상위 버전에선 Shift나 Alt 뭐 특수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 번호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쪽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죠. 자, 쪽 번호 위치는 실제 여기 오른쪽 아래 부분 이렇게 14번 지시사항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쪽 번호를 넣기 위해서 먼저 자, 입력 이쪽에 쪽 메뉴에 여기에 쪽 번호 매기기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쪽 번호 매기기 창이 뜨고요. 오른쪽 아래니까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지시사항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아라비아 숫자니까 1, 2, 3, 4 이걸로 찍혀있는 얘가 맞습니다. 만약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줄표 넣기가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이게 안 들어가면 그 다시 기호가 없어집니다. 줄표 넣기 체크하시고 시작 번호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정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넣기 누르시고요. 1번으로 들어갔지만 번호를 바꾸기 위해서 쪽 메뉴 화살표에서 새 번호로 시작을 눌러준 다음에 쪽 번호가 라디오 버튼으로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시작 번호는 4번으로 강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지에서 4번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넣기 누르시면 이렇게 4번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4번 끝났고요. 15번 머릿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 위치는 이 부분이 되겠죠. 한국 통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머릿말을 넣기 위해서 쪽 메뉴 화살표에서 머릿말 꼬릿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대로 머릿말 선택되어 있는지만 체크하시고 만들기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한국 통계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한국 통계 입력을 해주시고 그대로 범위 잡은 상태에서 머릿말 편집 들어가 있습니다. 한컴 도둠이니까 얘를 한컴 도둠이라고 엔터 눌러서 바꿔주시고 10포인트로 설정하고 진하게 선택하고 남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색 지점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색상 값을 직접 넣을 겁니다. 다른 색을 눌러서 여기 나온 대로 58, 60,
132를 선택해 주시고 설정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머릿말은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단에 이렇게 한국통계 머릿말 들어간 게 보이실 거고요. 꼬릿말 작업을 하기 위해서 16번 지시사항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릿말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쪽 메뉴 화살표에서 머릿말, 꼬릿말을 누르시고 꼬릿말만 선택하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하단부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글자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이슈 분석 띄고 국내 띄고 신혼 띄고 가구 띄고 현황까지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단에 지시사항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휴먼 명조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휴먼 명조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10포인트로 늘리고 그 다음에 진하게 글자색은 주황색 50% 어둡게입니다. 주황색 50% 어둡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니까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났으니까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부 위치 정렬 작업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지시사항은 다 했고요. 여기서 추가로 보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이 다 오른쪽 정렬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전부 다 범위 잡고 범위 안 잡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 정렬, 여기도 클릭하고 오른쪽 정렬, 여기 관련 자료도 오른쪽 정렬 해야겠죠. 네, 됐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전체적으로 위치가 맞는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란세면 난으로 끝나야 돼요. 오른쪽이. 자,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에 2020년 의라고 되어 있죠.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의를 하나 붙여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험지 지문에 나온 대로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볼게요. 란세면난, 란세면난. 그 다음에 여기 뭐 공희청 21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배치가 나오면 됩니다. 이 밑에 쪽 보시면 여기도 표가 맞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줄게요. 특별히 문제가 없죠? 네, 똑같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캡션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차트, 네, 차트 부분 이상이 있나 없나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조금 보면 네, 이 부분입니다. 여기 살로 끝나죠. 네, 가로 끝나죠. 르로 끝나야 돼요. 네, 원래는 일본의 뒤를 한 줄 더 이거 올라가야 되겠네요.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올려볼까요? 이번에 뒤를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위치를 차트 위치를 조금씩 이렇게 조절해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딱 맞아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뒤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이제 미로 넘어갔는데 여기도 혹시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수출에 이렇게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수출액이 높은 품목별로 살펴보면 관련의 담배가 가장 높았다. 점 비중. 오케이. 큰 수출 익스포트가 전체의 36.9%를 기록했다. 2위는 일본으로. 오케이. 14.1%의 점유율. 마켓 시어를 보인다.
1번은 이게 216이 아니죠. 2016으로 가야겠죠. 네, 이렇게 오타난 부분이 있나 없나 꼭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전에 입력 작업할 때 오타가 났어도 여기서 한 번 더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꼭 오타 체크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당시에 워드 시험 봤을 때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오타 체크를 꼭 해줘가지고 마무리를 꼭 지워줬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최대한 다 쓰셔가지고 1분이라도 남았을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체크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베트남 순으로 뒤따르고 있다. 지난해 담배 수입액은 4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하여 뭐 멋있게 돼 있고, 밝혔다. 여기까지 돼 있죠. 돼 있어요. 여기 잠깐 볼게요. 수입액 가공 후 여기 빨간 줄거 있죠. 하나 띄어쓰기 하셔가지고 눌리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봐야 돼요. 담배세 해외 사례 수출입액 들여쓰기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10년 동안 나왔고 세수는 증가했다. 오케이. 여기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쪽번호도 돼 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16번까지 세부 지시사항을 하나씩 따라서 해봤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제한 시간이 실제 시험에서는 30분이지만 일단 연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을 신경 쓰지 마시고 얼마가 걸리시건 상관없으니까 기능적인 부분을 정확히 하도록 연습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자 연습부터 해가지고 서식 작업 기능 16가지 정도의 지시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반복 연습을 하셔서 최대한 기능을 잘 익숙해질 때까지 좀 연습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 단축이 될 거니까요. 좀 천천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 자격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그 기능사 못지않게 OA 자격증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부기관 국가기술 자격증 등급이니까 난이도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을 또 희망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유튜브 하단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별도로 1대1 수업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